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를 찾았습니다. 호남 방문을 통해 8.28 전당대회를 위한 본격적인 당권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김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오늘 오후 광주 5.18 기념공원을 찾아 이재명과 위로 걸음이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지지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민심을 듣고 광주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광주 전남 지역의 여러분들이 너무 대선에 애를 썼는데 결과를 보고 집단 우울증에 빠졌다. 이 모든 결과는 후보인 이재명이 준비가 부족했고 이번 광주 방문은 6일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의원의 첫 지방 방문이라는 점에서 당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산책을 하는 이 의원의 행보는 지난달 인천에서 진행한 것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지지 기반을 다지는 행사를 통해 이재명 의원이 사실상 전당대회 준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당권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 내 견제도 한층 강해지고 있습니다. 호남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광주 행보에 대해 광주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선에서 전국 최고 투표율을 보인 광주 시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최저 투표율을 보이며 내놓은 메시지를 이재명 의원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권 도전에 나선 경쟁 주자들도 이번 주에 속속 광주를 방문하며 민주당 당권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김한수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올라 출업비 부담이 커지면서 출업 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인건비도 치솟고 어획량도 부진해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둣가에 어선들이 줄지어 묶여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다에서 조업이 한창이어야 하는데 갑판도 텅 비었고 선원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면세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조업을 포기하거나 일찍 조업을 접고 들어온 어선들입니다. 지난해 드럼당 8만 9천 원이던 경유 면세유는 올해 초 14만 원 선으로 오르더니 이달 기준으로 29만 원으로 3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요즘 병어와 오징어가 주어종인 유자망의 경우 한 달에 통상 140드럼을 사용하는데 지난해 1,200만 원 선이던 면세유 사용액이 4,100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기름값은 손해가 나더라도 운영을 해야만이 하는데 운영을 안 하고 애들 월급 주고 또 다른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이리도 손실 저리도 손실 점차적으로 이게 가중이 되면은 배를 운영을 못 하죠. 선원들의 인건비와 그물 등 어국값도 덩달아 치솟은 데다 어획량도 떨어져 적자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출하를 포기하더라도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경우 숙식 비용과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2차 추경에 어업용 면세유 지원 방안을 포함했지만 드럼당 22만 원 초과분에 대해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언론만큼을 보상하기에는 워낙 금액도 크고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어민들이 사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까지 방치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대책을 좀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폭등한 기름값의 물가 상승, 어획량 부진까지 이어져 어민들이 극심한 삼중고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속에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지역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년 새 200원 가까이 환율이 오르면서 원재료를 수입했어야 하는 중소기업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의 한 조선소. 엔진 등 많은 부품과 자재를 공급받아 배를 만듭니다. 하지만 최근 납품 업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형 선박 엔진의 경우 독일 등에서 수입한 기본 엔진과 알루미늄 구리 등 수입 원재료가 필수인데 원자재값 상승과 환율 급등으로 연초 대비 비용이 2배나 늘었습니다.
제가 수입을 하는 부품이나 수입을 하는 원자재 가격을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의 이익은 줄이면서 저희 제품 가격을 거기에 수준에 맞춰서 같이 올릴 수가 없어요. 환율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대기업과 달리 원자재 중간재를 수입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상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조사에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이미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80%에 육박했고 물류비 가중 부담 43%, 거래처의 단가 인하 요구가 20%였습니다. 원부자재 조달에 들어가는 만약에 수입을 한다면은 그 원가 부담이 훨씬 커질 거라 생각되고 이게 우리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값이 대폭 오르는 사이 환율까지 1년 새 달러당 200원 가까이 올라 1,300원 선을 오르내리면서 우리 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가뭄이 지속되면서 광주 주요식 수원 저수량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난해부터 강수량이 평년에 크게 못 미치면서 지난 8일 기준 광주 식수 공급원인 동북댐의 저수율이 23%로 평년보다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수돗물 공급 설비 등을 점검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물 아껴 쓰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덮치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 시행이 코앞이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운전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 광주시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우회전해 횡단보도를 지나칩니다. 승용차는 초록 불인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도로를 건너는 70대 노인을 덮칩니다. 최근 3년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2,200건에 달합니다. 사고로 인해 보행자 10명이 숨졌고 3,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취재진이 광주시 우남동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량들을 지켜봤습니다. 횡단보도를 침범하는가 하면 길 건너는 사람이 있는데도 아슬아슬하게 횡단보도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전혀 몰라요. 7월 1일부터인가로 내가 알았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몰랐는데 지금까지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서행하며 지나가도 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단 멈춰서야 합니다. 이렇게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와 마주쳤을 때 일단 정지하지 않으면 벌점 10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무조건 일시정지 등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보행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럼 운전자들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김서영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안전 규정이 강화됩니다. 그동안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슬금슬금 이동하던 분들 계셨죠? 이젠 절대 안 됩니다. 법이 강화되면서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 됩니다. 우회전 차선에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했는데 빨리 가라며 뒷차가 시끄럽게 경적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린 뒷차가 4만 원의 범칙금을 받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데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동일하게 10점을 받습니다. 강화된 보행자 안전교통법규. 어렵다 생각 말고 일단 일시 정지, 그리고 서행.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오토바이 등 불법 개조한 이륜차 367대가 적발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 광주 전남본부는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 튜닝 63대, 번호판 불량 204대 등을 적발했으며 특히 소음 초과 차량도 12대를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2월까지 소음기 등 불법 개조 이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년 4개월여 동안 국제선 운항이 중단됐던 무안국제공항에서 오늘 14일부터 다시 국제선 운항이 재개됩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오늘 14일 베트남 나트랑 노선을 시작으로 16일부터 4일 간격으로 다낭 노선을, 27일부터는 방콕 노선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운항하는 등 국제선 운항을 차례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무안공항 측은 다음 달 운항 스케줄은 일부 항공사가 계획을 통보한 상태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1조 2,382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기초학력 향상과 취약계층 지원, 학교 방역, 디지털 교육 공간 등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을 목표로 편성됐습니다.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도교육청의 올해 최종 예산은 기존 4조 3,330억 원에 비해 28.6% 늘어난 5조 5,712억 원이 됩니다. 전남 신축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4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상반기 전남 신축 공동주택 12개 단지 7,894가구를 대상으로 품질 점검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분열이나 안전난간 미설치 등의 지적사항 418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전남 공동주택 품질 점검에서는 91개 단지에 3,172건이 시정 조치됐습니다. 제1회 세안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가 사흘 동안 영암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세안대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는 태권도 겨루기와 품새 등 종목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초중고등부와 대학 일반인 등 모두 1,306명이 참가했습니다. 공인 품새 남자 개인전은 박영환, 박기호 선수가 공동 1위를 차지했고 여자 개인전에서는 신진현, 황승현 선수가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행정실 직원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학교법인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법인 이사장 6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행정실장 61살 B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 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인 C씨에게 운전과 은행 심부름 등 사적 업무를 시키고 교육청 보조금을 통해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을 관측할 수 있는 돌아온 슈퍼문 행사가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립니다. 광주과학관은 지구와 달의 거리가 가까워 보통 때보다 훨씬 크고 밝게 보이는 보름달을 의미하는 슈퍼문을 관측할 수 있는 돌아온 슈퍼문 프로그램을 오는 13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국내 과학관 중 최대 크기인 광주과학관 별빛 천문대에 고성능 천체 만원경으로 슈퍼문을 직접 관측할 수 있습니다.